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 최근 위기를 맞고 있죠. 이 대표가 당내 갈등을 야기한다는 비판 여론이 형성된 건데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에 이어서 초선 의원들이 이 대표에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 대표의 답변도 나왔는데요.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에베레스트를 원정하려면 동네 비산만 다녀서는 안 되고 설악산이나 지리산 등 또 중간 산들도 다녀보고 원정대장을 맡아야 하지. 이 대선이라는 이 큰 전쟁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채 그냥 포부만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까지 당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정권 교체를 이루는 게 에베레스트 등반만큼이나 어렵다는 말이겠지요. 패기와 포부만으로 안 된다고 못 박은 건데요. 너 두 번 다시 산에 오를 생각하지 마, 알았어? 도와주신 건 고맙지만도 저 산이 아저씨 것도 아니고 말씀이 좀... 너도 똑같은 야. 대장 말 안 듣고 지 잘났다고 혼자 설치는 새끼들은 산에 오를 자격이 없어. 조영 의원이 이준석 대표와 당권을 놓고 경쟁을 벌였을 때죠. 지난 5월입니다. 대선 관리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아야 하는 당대표 자리에 경륜이 짧은 영선이 앉아선 안 된다는 주장인데요. 당시에는 2030을 중심으로 이준석 돌풍이 불던 때라 주 의원의 말이 묻혔지만요. 최근 국민의힘 내선 이 말을 되짚어보자는 기류가 형성된 듯합니다.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 이준석 대표인데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맡고 있던 모든 직을 내던진 이준석 대표, 연일 당내 인사들의 집중 포화를 맡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의 선봉에 서야 할 대표가 오히려 당 내홍의 장본인이 됐다는 성토인데요. 특히 이 대표의 관종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안에서 해도 될 쓴소리를 꼭 방송에서 하는 바람에 분란을 더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특정인을 거명한 것이 아니고 우리 당의 많은 그 정치인들이 언론에 많이 나가십니다. 방송에도 나가시고 하는데 이게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비공개로 해야 될 얘기와 또 공개적으로 할 얘기를 좀 명확하게 좀 가려줬으면 하는 제 바람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윤석열 후보 어제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돼선 곤란하다고 말했죠. 이 대표를 겨냥한 말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요. 윤 후보는 특정인을 가리킨 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요. 오늘 윤 후보의 말만 봤을 때는 이 대표도 경고 대상 중 한 명인 건 맞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윤 후보로선 서둘러 갈등 국면을 수습하는 게 급선무겠죠. 이 대표 어르고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저는 본인의 책임, 당대표로서의 역할 이런 것에 대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향후에 또 본인의 정치적 입지 내지는 성취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밖에서 그런 식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잘 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 대표 그간 선거 결과에 대한 후보의 무한 책임론을 주장해왔는데요. 저는 당대표로서 만약에 대선에서 우리가 좋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된다면 상당한 불명예를 얻게 되겠지만은 선거에 대한 무한 책임은 그래도 후보자가 갖게 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저는 후보자의 선택을 항상 존중합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세대를 뛰어넘는 이 대표의 찐친으로 꼽히죠. 하지만 이번엔 이 대표의 이런 선긋기가 못마땅했나 봅니다. 이 대표에게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당대표는 당대표로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갈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정권 교체를 수행을 못하면 이 당에 나는 존립이 위태롭다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표도 선거 결과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건데요. 이 대표가 참을성이 부족했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당의 최고 책임자인 이 대표가 참을성이 있었다면 선대위직 사퇴 등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이번 대선에는 윤 후보뿐 아니라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도 달려 있어요. 여기에 한때는 이 대표의 편이었던 이들도 등을 돌렸는데요. 이 대표가 비록 영선이긴 하지만 같은 신진그룹으로 묶였던 초선 의원들입니다. 어제 초선 의원총회에서 당대표 사퇴까지 거론이 됐죠. 이 대표의 최근 언사는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된 건데요. 오늘은 일부 초선 의원들이 이 대표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오늘 그 대표님 찾아뵙고 어저께 초선의총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얘기 전달드렸습니다. 좀 더 진실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대표님께서 우리 초선 의원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면 내일 중으로 초선 의총을 다시 열고 거기에 대표께서 참석하셔서 직접 소통을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초선 의원들은 내일 이 대표와 무제한 토론 배틀을 벌일 예정인데요. 이 대표와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고 오해를 털고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간만에 등장해 이 대표를 꾸짖은 이도 있는데요. 당 대표 경선에서 막판까지 이 대표와 가시도친 설전을 벌였던 분입니다. 이준석 후보 참 말씀 잘하십니다. 근데 정치는요. 머리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는 가슴으로 한다는 것을 좀 꼭 새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 이 대표에게 가슴으로 직언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다 이 수면 아래로 가서 정말 후보를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좀 필요하다. 비유로 하자면 그건 뭐 잠수함 리더십인가요? 오늘은 갑자기 잠수함입니까? 네, 여기 잠깐 정치인의 속마음을 노래로 들어보는 온 더 레코드 시간입니다. 거센 당내 비판에 코너에 몰린 이준석 대표의 심정 아마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뮤직 스타트. 그렇다면 이런 갈등 해결 위한 이 대표의 비단 주머니는 뭘까요? 연인과 싸웠을 때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5번 무건수행. 다만 지금 상황에서 무건 수행은 답이 아니었나 봅니다. 다원 수행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제가 뭐 선대위를 개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한 것이 선거 이기고자 하는 얘기지 뭐 선거 지고자 하는 이야기겠습니까? 저는 다만 이제 제가 선대위에 참여하느냐는 약간 그 소위 말하는 어느 정도의 한계 지점을 넘어야 되는 것인데 거기까지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선대위 혁신을 요구한 건 이기고자 하는 충정에서 나온 말이라는 건데요. 선대위에 다시 참여할 가능성도 열어두긴 했군요. 여기에 당 바깥에서는 이 대표를 노리는 복병도 있었죠. 보수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 연구소가 과거 이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이 대표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가세연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얘기는 들어가서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믿었던 김종인 이어 초선마저 비판 가세, 사면 초가 몰린 이준석 리더십.